안녕하십니까, IPW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022년 1월부터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되게 쉽게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된 시간에 나오고 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주 의견이 한국 시장에 되게 팽배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높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비관적이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산의 움직임을 워치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시장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현금 자체가 되게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 비중이 높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즉, 글로벌 중앙 유동성이 꺾였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2009년이라는 시점은 QE가 시작됐던,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QE가 시작되었던 시점이고요. 지금은 QT가 시작되는, 즉 유동성의 긴축,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액션과 이때의 액션은 사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QE 때는 되게 성장이 높고 성장의 어떤 기회비용이 상당히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성장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류로 부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런 유동성보다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가 이제 드디어 조금 이 유동성의 어떤 트렌드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이 이제 글로벌리도 조금 있으면 2022년 하반기에는 거의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즉 꼭지를 보고 내려오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최근까지 보였던 오버슈팅 했다고 보여지는 이 마이너스 10%의 시가총액 감소 부분이 여기서는 추가로 또 10에서 15% 정도 추가적인 감소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 트렌드가 맞다고 한다면, 이게 BOFA 리서치의 데이터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다음 돈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는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파악류의 테크 기업들의 지금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빠진다는 것은 돈이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돈이 빠져나와서 이 넥스트 무브가 발생을 하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돈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련을 했는데, 보면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QE에서 QT가 오는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즉,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면 이러한 유동성의 감소가 이런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증가를 거꾸로 돌려놓는 시간이 10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넥스트 무브가 발생을 하는데 그 돈들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 감소는 지금 10% 정도 감소하는데도 이렇게 타격이 컸는데, 향후에 10에서 15% 감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꽤 큰 저희의 투자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2년 하반기를 타겟으로 지금 2022년 2분기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런 높은 현금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투자에 나선다기보다는 이 유동성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을 찾는 데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지금 힌트가 하나 발생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돈의 움직임은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리고 중앙은행 움직임을 통해 해결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도 되냐라는 챌린지가 10년 넘게 있었었고요. 그 사이 동안에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QE에서 QT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유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은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유동성의 이진과 유동성의 타이트닝이 이제 시작되는 이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이 자금의 움직임을 꼭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포인트를 꼭 염두에 두고 연준의 움직임, 글로벌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유동성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떤 속도로 회수하는지, 기존에는 회수한다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떤 속도로 회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회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시가총액의 어떤 확산, 성장이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긴 거나 또 새로운 힌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는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